도청 직원들이 조합을 구성해 땅 투기를 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최고 고위직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귀농 영농단지를 조성한다며 불법으로 자금을 모집한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내건 수익률은 넉 달에 67%였습니다. 요즘 자치단체들이 강과 하천을 정비해 체육시설이나 자전거 도로 등 친수 공간을 만드는 데 열을 올리고 있는데 정작 수질 개선과 제방 보강 등 근본적인 대책은 소홀합니다. 포항 시민의 식수원이 형산강이 수온에 심각하게 오염된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수온 오염구역과 인접한 상수원은 아예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시민들의 불안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4일 금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에는 안개가 다소 짙은데요. 낮 동안에는 맑은 하늘이 드러나면서 평년 기온을 웃돌겠습니다. 내일까지는 이렇게 온종일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일요일에는 비 소식이 있습니다. 이시정 기상캐스터입니다. 네, 오늘은 온종일 높고 파란 가을 하늘을 기대하셔도 좋겠습니다. 다만 오늘 아침 출근길에는 안개가 짙게 끼겠고요. 또 공기도 차갑기 때문에 이에 맞는 옷차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낮부터는 맑은 하늘이 드러나면서 이번 주 들어 가장 하늘 표정이 좋겠고요. 주말인 내일도 온종일 맑은 하늘 드러나면서 바깥 활동하기 좋겠습니다. 단 일요일 오후부터는 비가 내리면서 낮 기온이 20도 아래로 뚝 떨어지겠는데요. 오락가락하는 기온 변화에 건강 관리도 잘 하셔야겠습니다. 밤사이 안개가 짙어진 가운데 청송과 군위 등 일부 지역으로는 오늘도 안개주의보가 내려져 있는 상황이고요. 그 밖의 지역도 방무 형태로나마 하늘이 다소 부옇게 보이고 있습니다. 안개는 기온이 오르면서 차츰 걷히겠습니다. 다만 밤부터는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단계까지 오를 수 있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대규모 개발이 이루어지면 항상 부동산 투기를 둘러싼 말썽들이 생기곤 하는데 경북 신도청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경북 도청 공무원 30여 명이 신도청 인근 야산을 수의계약 형태로 매입한 사실이 알려져서 특혜와 투기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이 땅을 매입한 공무원 가운데는 고위 간부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도청이 자체 감사에 들어갔고 경찰도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박재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북 도청 인근의 한 야산, 도청 공무원 30여 명은 지난 2014년 말에서 지난해 초 지역 주택조합을 설립해 예천군 소유의 3만 7천 제곱미터의 땅을 사들였습니다. 당시 감정평가액은 3.3제곱미터당 약 11만 원이었는데 지금은 호가를 기준으로 7배가량 뛰었습니다. 지금 요 주위에는 지금 4, 50만 원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그러는 게 남기 문제 안 되겠나 내가 그런 짐작을 했었거든요. 경북도청 이전으로 개발 호재가 예상되던 시점에다 국비지원 농촌마을 개발 사업 선정 등으로 특혜 의혹이 제기돼 경북도는 뒤숭숭한 분위기에 빠졌습니다. 많이 뒤숭숭하고 있어요. 만약에 일반인들이 그렇게 아름아름으로 했다면 전혀 문제가 안 됐겠죠. 경북도청은 당장 공무원들의 주택조합 결성과 토지 구입 과정의 적법성 여부 등 특혜 의혹 전반에 대해 감사에 나섰습니다. 세밀하게 법리적인 검토를 해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저희들이 일벌백계 차원 해보려고 합니다. 경찰도 불법성 여부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등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언론에 나오고 이러니까 또 뭐 위반 여부가 있는지 한번 스크린은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경사묵도는 토지 매입 과정에서 불법성은 없었지만 공모 절차에서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도청 감사와 경찰의 내사가 시작된 가운데 이번 사건과 관련해 도청이 최소한 도덕적 책임을 면하기는 어렵다는 비난이 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요즘 자치단체들이 강과 하천을 정비해서 체육시설이나 자전거 도로 등 친수 공간을 만드는 데 열을 올리고 있는데요. 그런데 정작 수질 개선과 제방 보강 등 근본적인 대책은 소홀해서 앞뒤가 뒤바뀌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철승 기자입니다. 태풍 차바로 폭우가 쏟아지던 날 포스코 옆으로 흐르는 냉천에는 주차 차량 20대가 떠내려갔거나 침수됐습니다. 다시 찾은 냉천은 상처투성입니다. 둔치를 보호하는 호암 블럭도 폭우에 제기능을 하지 못하고 무더기로 유실됐습니다. 최후 방어선인 제방도 곳곳이 유실됐습니다. 치수보다 친수에 중점을 둔 고향의 강 사업이 화를 불렀다는 지적입니다. 항상 물이 흐르도록 물길을 좁게 한 반면
둔치를 넓게 해 배수 능력을 떨어지게 했습니다. 또 제방도 자연미를 살린다며 식생 매트로 감싸다 보니 유실이 심해졌습니다. 앞으로 이것보다 더 큰 폭우가 온다고 보고 보기 좋은 이런 식생 매트보다도 정말 이렇게 강하고 튼튼한 옹벽이라든가 80년 폭우에 대비해 설계한 하천 정비 사업이 공사 시작 4년도 안 돼 허점을 드러냈습니다. 이번 태풍을 기원 삼아서 더 튼튼하고 강하게 호환 구조를 전성해서 다시는 이러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수온이 기준치의 3,000배 넘게 검출된 형산강도 수질 개선 사업은 뒷전입니다. 포항시와 경주시가 공동 추진 중인 형산강 프로젝트도 20여 개 사업 모두 공원 조성 등 친수 사업으로 수질 개선 사업은 없습니다. 천북 희망농원 양기장, 또 천북 산업단지, 또 강동 산업단지 이쪽에서 나오는 폐수와 그 방류수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형산강을 오염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방제와 수질 개선이라는 본질에 충실하지 않는 하천과 강 정비 사업, 사상 누각의 우려가 커집니다.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 이처럼 포항 시민의 식수원인 형산강이 수온에 심각하게 오염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큰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그런데 수온 오염구역과 인접한 상수원은 아예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시민들의 불안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장성훈 기자입니다. 이번 국립환경연구원의 검사 결과에서 눈에 띄는 대목은 수온 오염 구역이 강 상류 쪽으로 확대됐다는 겁니다. 포항철강공단과 연결된 구무천과 서만대교에서 기준치의 수백 배에서 수천 배가 검출된 데 이어 상류 쪽인 연일대교와 송동 2교에서도 기준치의 수십 배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송동 2교에서 상류 쪽으로 불과 700여 미터 떨어진 곳에는 포항 시민의 상수원이 있어 오염 여부에 시민들의 관심이 크지만 그동안 여러 차례 검사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검사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포항시가 재조사를 거듭하면서도 식수원에 대한 조사가 전혀 없었다는 건 정말 시민들의 불신이나 불안만 가중시키는 것 같아요. 검사를 의뢰한 포항시는 상수원은 정기적인 수질 검사를 통해 따로 관리하고 있는데 수온이 검출된 적이 없어 검사 대상에서 제외했다는 입장입니다. 수질 검사를 했습니다. 정기적으로 저희들 자체 먹나물 검사소에서 하고요. 이거는 별도로 외부에 의뢰해서 검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포항시의 검사 결과를 보면 물보다 무거운 수온의 특징 때문에 수질에선 문제가 없었지만 하천 퇴적물에선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된 사례가 많아 포항시의 해명은 설득력이 부족합니다. 때문에 포항시가 아직도 사태의 심각성을 모르거나 아니면 축소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형산강 상수원에선 강 바닥 밑으로 흐르는 복류수를 뽑아내 원수로 사용하고 있어 수온 오염의 가능성이 더욱 높습니다. 특히 포항시는 이번 형산강 수온 오염 사건과 관련해 시종일관 소극적이고 안이하게 대처해 시민들의 불안을 키우고 있습니다. 반드시 전수조사를 실시하라고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분별로 원인을 파악하는 데 지금 소극적인 환경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수온 오염의 의심을 받고 있는 형산강 상수원에선 포항시 전체 물 사용량의 35%에 해당하는 하루 8만 톤의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경상북도가 청년들의 창업을 돕고 기업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서 청년 멘토단을 발족했습니다. 멘토단으로 구성된 전국적인 유명 인사들은 앞으로 지역 청년 창업 기업에 조언과 지원을 제공하게 됩니다. 보도에 박근식 기자입니다. 경상북도가 청년 창업을 돕기 위해 위촉한 청년 멘토는 모두 12명입니다. 한국엔젤투자협회 고영화 회장, 미니홈피 열풍을 일으킨 싸이월드 창업자 이동영 대표, 대학생 광고 공모전 43관왕 제갈 현열 씨 등 창업 분야에서는 전국구 스타들입니다. 경영관리에서부터 마케팅, 투자, 세무, 특허까지 기업 경영에 필요한 5대 필수 분야에서 이들은 젊은 창업인들에게 실전적이고 현장감 넘치는 멘토링을 제공합니다. 자기의 어떤 능력을 찾아내고 남과 협력하는 그런 소통한 능력을 키우면은 우리 젊은이들한테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
멘토들은 창업은 과정 자체로도 중요한 가치가 있는 만큼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성장의 발판으로 활용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청년들이 필요한 거는 계속 배워나가는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이제 실패도 많이 겪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 속에서도 절대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청년 CEO들에게 멘토들의 한마디 한마디는 단순히 노하우를 전수받는 조언 이상의 의미로 다가옵니다. 말씀드리면서 사실 이제 뭐 성공이냐 실패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는데 거기서 이제 포기를 하면 정말 실패가 되는 거고 거기서 딛고 일어나면 성공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경상북도는 청년 멘토단의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입니다. 일자리를 만드는 데 집중하고자 하는데 청년의 직접 참여와 또 머리와 두뇌와 또 현장을 함께 끌고 가고자 합니다. 현재 도내 청년 기업의 생존율은 55%. 활발한 청년 창업과 함께 한 번은 겪는다는 경영상 어려운 시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이들 멘토단의 징검다리 역할이 기대됩니다. MBC 뉴스 박헌식입니다. 최근 발표된 정부의 철강업계 경쟁력 강화 방안을 두고 국내 철강사들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품질 향상 방안과 수요 산업 확대 등 더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철강업계 경쟁력 강화 방안의 핵심은 공급 과잉 해소입니다. 포스코와 현대제철, 동국제강의 연간 후판 생산량은 1,200만 톤인데 오는 2020년엔 수요가 700만 톤까지 준다며 설비를 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130여 개에 이르는 관광업계의 경우 내수와 수출이 감소해 통폐합이 필요하다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대해 철강업계는 현실적으로 대규모 후판 설비 감축은 쉽지 않고 오히려 중국과 일본 업체에 상대적인 이익을 줄 수 있으며 관광업계를 통폐합해도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주요 철강사들은 이미 1, 2년 전부터 자체 구조 조정을 추진해 어느 정도 효과를 얻고 있다며 연구개발 지원 등 정부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비핵심 자산 구조 조정, 전사적 비용 절감, 월드 프리미엄 제품 판매 확대를 통해 글로벌 공급 과잉과 주요 수요 산업의 부진, 수출 대상국들의 수입 규제 강화 등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시장 상황을 돌파해 나갈 계획입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공급 과잉 해소 방침은 임시적인 방편이라며 신강종 개발 등 품질 경쟁력 확보가 시급하고 전체적인 생산체계 조정 방안이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는 철강기업하고 조선, 철강기업하고 자동차, 철강기업하고 건설업체가 공동으로 R&D도 하고 시장도 창출하고 같이 진출하는 그런 좀 전략적인 제휴를 좀 더욱더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철강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선 장기적으로 국내 철강사 기술 수준에 맞는 구체적인 정책 개발과 정부의 체계적인 지원이 뒷받침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구미세관에 따르면 지난달 구미 지역의 수출은 21억 3,400만 달러로 한 해 전 같은 기간보다 14%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스마트폰, 리콜 등의 영향으로 전자제품이 19%, 광학제품이 20% 감소한 것이 주 원인으로 분석됐습니다. 또 지난달 구미 지역의 수입은 10억 3,900만 달러로 한 해 전 같은 기간보다 5% 늘었는데 디스플레이 제조 장비 등 기계류의 수입이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됐습니다. 귀농을 위한 영농단지 조성에 투자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면서 불법으로 자금을 모집한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방송 출연 경력을 앞세워서 투자자들을 안심시킨 이들이 내건 수익률 4개월에 67%였습니다. 양관희 기자입니다. 한 방송에 출연한 영농조합 대표 56살 이모 씨입니다. 매년 3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며 귀농에 성공한 이력을 과시합니다. 예, 제가 귀농을 한 지가 올해로서 7년 차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 씨는 이런 유명세를 이용해 59살 정모 씨 등 2명과 함께 귀농을 위한 영농단지를 만들어 분양할 계획이라며 투자자를 모았습니다. 대표 이 씨는 이곳 자신의 농장에서 매주 한 차례 투자 설명회를 열어 120만 원을 투자하면 4개월 안에 200만 원을 돌려주겠다고 투자자들을 현혹했습니다. 올해 2월부터 5개월 동안 전국적으로 1,330여 명이 124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그러나 영농 단지를 위한 땅 구매는 이뤄지지 않았고 약속했던 수익금도 끊겼습니다. 돈 없다 하니까 내 카드를 알아. 걔가 카드를 가야 카드 지금 지식이 나와가지고 지금 남편도 모르고 죽어지겠는 거죠. 경찰은 이들이 97억 원을 투자자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27억 원을 가로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영농조합 그 복합단지를 만들어서 거기서 수익을 창출해가지고 준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은 실제로 그거는 불가능하고 그 돈은 선 투자자 받은 거를 돌려막기식으로 해가지고. 경찰은 유사수신 혐의로 이들 3명을 구속하고 각 지역에서 투자자를 모은 센터장 등 30명을 입건했습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지금부터 56년 전인 1960년 부패한 자유당 정권에 맞서서 대구의 고등학생들이 한 건 2.28 민주운동. 이제는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요. 우리나라 민주화 운동의 뿌리가 된 2.28 운동을 국가 기념일로 지정하기 위한 움직임에 지역 정치권도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행정자치부 국정감사에서 대구의 윤재옥 의원은 2.28 민주운동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 4월 말 2.28 민주운동 기념사업회가 구성한 범시민추진위원회를 행정자치부 장관이 만날 것을 요청했습니다. 지난 6월 18명의 국회의원이 발의한 지정촉구 결의안을 토대로 대정부 압박 활동을 벌이고 다음 달에는 국회에서 국민 대토론회도 엽니다. 국회 결의안도 제출돼 있고 하니까 계속 행자부에서 이 국가기념일을 지정하도록 계속 독려하고 독촉하고 그런 생각입니다. 올해 상반기 범시민 추진위가 추진한 100만인 서명운동에 영호남에서 124만 명이 참여해 국민적 공감대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4.19 혁명과 의미가 중복된다며 다소 소극적입니다. 대구시와 지역 정치권은 47개 국가 기념일 가운데 비슷한 기념일이 다수 있는 데다 영남과 호남, 보수와 진보를 아우르는 국민적 운동으로 부각되고 있다며 정부를 설득하고 있습니다. 최초의 자발적인 학생운동이었고 또 민주운동이었기 때문에 이게 없었다면 과연 4.19 혁명이 4.19 민주혁명이 가능했겠느냐 이렇게 볼 때 이 2.28 민주운동은 굉장히 의미가 크다. 이래서 이것을 중복이라는 의미하고는 다르다. 2.28 민주운동의 국가기념일 지정은 대구 시민의 자긍심 회복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지정의 당위성과 범시민적 공감대 형성이 검증이 된 만큼 정부의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대구시와 정치권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상원입니다. 대구시립희망원이 국회 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허위 서류를 제출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은 희망원 측이 국회 복지위원회에 제출한 2012년 2월부터 11월까지의 식단표 스캔 파일을 당시 영양사들이 찍은 실제 식단 사진과 비교한 결과 큰 차이점이 발견됐다면서 희망원 관계자들을 국회 모욕, 위증 혐의로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 측은 국회가 증거 인멸에 대비해 보전 신청을 했는데도 허위 서류를 만들어 제출한 것은 중대한 범죄 행위라고 강조했습니다. 어젯밤 경부고속도로에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관광버스에서 불이 나 10명이 숨진 가운데 지역에서도 비슷한 교통사고 화재로 1명이 숨졌습니다. 오늘 새벽 1시 반쯤 중앙고속도로 상행선 금호터널 앞에서 승용차가 중앙분리대에 충돌하면서 불이 나 운전자가 숨졌습니다. 경찰은 운전자의 신원을 파악하는 한편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국내에 거주하는 탈북자의 동향 정보를 수집해 북한에 넘기려 한 혐의로 구속됐다가 지난해 5월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탈북 여성이 술에 취해 경찰관을 때린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의지와 상관없이 대한민국에 사는 사정과 이로 인한 정신적인 고통도 크고 피고인의 특수성을 감안해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의미에서 이같이 판결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제 협력을 위해서 베트남을 방문 중인 권영진 대구시장은 응웬 수엔푹 베트남 총리로부터 대구은행의 호치민 지점 개설 약속을 받아냈다고 밝혔습니다. 권 시장은 그제 박인규 대구은행장, 진영환 대구상공회의소 회장 등과 함께 베트남 총리를 찾아 대구 기업들의 수건인 대구은행 호치민 지점 개설을 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고 베트남 총리는 개설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권 시장은 또 대구 경북의 기업들이 베트남에 많이 진출할 수 있도록 협조도 당부했습니다. 남부지방산림청은 최근 봉화군 춘향면 공사 현장에서 소나무 34그루를 벌채 산림당국의 허가 없이 차량으로 옮기던 원목업자 최모 씨 등 2명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산림청은 지난 2005년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특별법을 제정해 모든 소나무류의 이동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높고 파란 가을 하늘을 기대하셔도 좋겠습니다. 다만 아침 출근길에는 곳곳에 안개가 짙게 끼겠고 또 공기도 차갑기 때문에 이에 맞는 옷차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안개는 기온이 오르면서 차츰 걷히겠고요. 오늘은 온종일 맑은 하늘 드러나면서 이번 주 들어 가장 하늘 표정이 좋겠습니다. 주말인 내일도 맑은 하늘 계속되겠고요. 바깥 활동하기 좋겠는데요. 일요일 오후에는 비가 내리면서 낮 기온이 20도 아래로 뚝 떨어지겠습니다. 오락가락하는 기온 변화에 건강관리도 잘 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남부 내륙을 중심으로는 안개가 깔려 있습니다. 안개는 기온이 오르면서 차츰 걷히겠고요. 밤부터는 미세먼지 농도가 일시 나쁨 단계까지 오를 수 있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로 했습니다. 현재 기온 영천 9도, 청도 11도로 시작합니다. 낮 기온은 24도로 어제보다 조금 더 오르겠습니다. 문경과 김천의 기온은 6도로 쌀쌀한 가운데 낮 기온은 23도 예상됩니다. 봉화의 현재 기온 4도까지 떨어진 가운데 낮 기온은 22도까지 올라 일교차가 무척 크겠습니다. 울진의 낮 기온 21도 예상되고요. 바다의 물결은 최고 1.5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내일 전국적으로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등산하기에도 좋겠습니다. 일요일 오후부터 비가 내리겠고 월요일 오전에 비가 그치고 나면 당분간 평년보다 높은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